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둘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이나 행사장 등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지하철 2호선역을 찾았습니다.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출근 시간대에 시민들이 가장 몰리는 곳은 가정중앙 시장역에서 성남역 구간으로 혼잡도는 139.3%에 달합니다. 유 시장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고 인천교통공사는 열차를 추가로 투입해 혼잡도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는 체육관도 점검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수천 명의 군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유 시장은 안전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중요성이 대두된 심폐소생술.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을 찾은 유 시장도 직접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체를 쭉 내밀어 주셔서 심장을 수직으로 누르실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인천시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사고라는 공식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할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대본 브리핑에서 소방 1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대처에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내부적으로 사고라는 용어를 쓰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들이 참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참사 초기 기간 간의 통일적인 용어가 필요해 사고라는 표현을 썼다며 앞으로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또 새로 이제 공통적인 그 용어 사용을 정할지 아니면 뭐 지금 상황대로 자유롭게 좀 다른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는 저희가 좀 폭넓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당시 소방 1단계 발령은 밤 10시 43분. 30분 뒤인 11시 13분에 2단계가 발령되고 11시 48분에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65분이 걸린 셈입니다. 단계 발령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소방청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현장의 지휘관이 현장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데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많은 인파라든가 붐비는 것들로 해서 정확하게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특수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부는 또 각종 매뉴얼 등 총 7,134점을 압수해 분석 중이며 참사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 총 157개의 영상에 대해서도 1차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의 재난 문자 발송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인데요. 정부는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제도를 개편하고 올 연말까지 재난 대응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당일 상황 보고와 재난 문자 발송 시점이 여전히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밤 10시 53분 상황관리 철저에 4가지를 지시한 후 서울시의 최초 보고가 11시 27분, 용산구가 47분에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재난문자 발송은 보고 시간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서울시와 용산구의 시간대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그다음에 임명 대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문자는 조금 늦게 발송이 됐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아직 이제 재난문자를 발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재차 또 재난문자 발송을 지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난문자 관련해서는 이제 서울시하고 용산구에서 그 추가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당시 보고했던 시간대별 조치 사항 공개 요구에 대해선 추가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인파 관리와 관련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가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인파의 집중도를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인파의 집중도에 따라서 위기 단계를 정해서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이제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라서 유관기관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늑장 대응을 인지하고 올 연말까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공식적인 정부 애도 기간은 지난 주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마련돼 있던 추모 공간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모 공간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이곳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박용 기자입니다. 시작은 누군가 두고 간 조화 한 송이였습니다. 참사 다음 날 상인연합회가 시민들에게 조화를 나눠주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큰 불씨가 돼 이태원역 1번 출구는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대표적인 추모 공간이 됐습니다. 이곳을 찾는 추모객들이 늘어나면서 도로 통제에 이어 이제는 사고 현장 앞까지 추모 공간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만의 관리로는 한계가 온 상황. 추모 차원에서 시민들이 놓고 간 음식물들에 비둘기떼가 모이기도 하고 시든 조화도 점점 많아집니다. 더군다나 궂은 날씨까지 예보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버리면 비닐로만 쳐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바닥에 깐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애도 기간이 끝난 뒤 조심스럽게 영업을 시작하려는 상인들도 문을 열기 쉽지 않습니다. 출입문을 막은 애도 메시지들을 함부로 치우기도 어려워 오늘도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여기에 상가를 막는 현수막으로 현장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허락은 누가 해주나요? 자기는 영업하는 가게를 다 문 닫아놓은 거지. 아니 언제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태원역 1번 출구 추모 공간은 누가 언제까지 관리해야 할까? 이번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관련 기관들은 나서기를 꺼립니다. 이곳을 매일 찾는 자원봉사자들도 언제까지 운영돼요 이게? 저희도 그거를 계획을 갖고 있는 거라 뭐 생각해본 적 없어요. 용산구청 역시 자발적인 시민 추모 공간이라 조심스럽다는 입장. 시민들에게 무료로 조화를 나눠주며 사실상 이태원역 추모를 시작했던 상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구는 구청이 운영하는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의 추모 기간을 오는 12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관리 인원도 하루 24명 상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추모객이 찾는 이태원역 1번 출구는 자발적 시민 모임이라는 이유로 또 한 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북부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일대에 도심 항공교통 UAM 산업을 유치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도시철도를 이용한 북부 순환망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내놨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등 향후 변화를 고려해 계양구와 서구 지역 아라뱃길 북측에 대한 발전 구상을 발표한 겁니다. 주거와 산업 공간을 분리하고 수도권 매립지 일대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2매립장 상부에는 도심항공 교통 시험장과 다목적 스포츠파크를 추진하고
제3 매립장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시민 열린 공간으로, 제4 매립장은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라뱃길을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도심항공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북부 지역은 산업단지와 녹지지역 내 무분별하게 입장 공장,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주거와 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거와 산업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UAM 등 신성장 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로 단순 공장지대가 아닌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 시장은 교통망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1호선과 인천 2호선, 서울 7호선을 통해 환승이 가능한 북부 순환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 인천 1호선은 대곡동까지, 인천 2호선은 검단 산단을 거쳐 강화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인천 3호선은 서구 검단에서 청라, 중구, 동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 5호선이 검단으로 연결되고 서울 9호선이 공항철도와 직결 연결되는 등 북부 지역은 장래 4통 8달 교통망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월판선과 인천발 KTX 모두 송도에서 출발하는데요. 중구에서 이를 인천역까지 연장하기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역발 KTX로 국가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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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사 앞에 중구 주민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한쪽에선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바로 월판선과 인천발 KTX 인천역 유치를 위해서입니다. 월판선 KTX 이음과 인천발 KTX는 송도역이 출발지로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중구가 낙후된 원도심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철도 인프라 유치에 나섰습니다. 철도 인프라 확보는 향후 낙후된 원도심 발전과 내항 재개발 사업에 시너지 작용을 하여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도시 완성을 위해서라도 당위성은 충분할 것입니다. 인천발 KTX 출발지를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연장하면 제2공항철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제2공항철도가 건설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 역시 중구 원도심과 영종 국제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월판선,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인천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온라인과 거리 서명 운동에 동참한 시민은 2만 2천여 명. 유치위원회는 목표 3만 명을 채우면 이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 1호는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인데요. 사업 추진을 위해선 수요와 사업비 확보가 중요한데 교통망 확충과 인천국제신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내양 일대를 역사, 문화, 해양, 관광 산업이 융합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 유정복 인천시장의 1호 공약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관건은 수요와 사업비 확보. 인천시 의회에선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신성영 의원은 우선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철도와 인천발 KTX를 연결하고 제4 연륙교와 제4 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의 철도와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수요를 철도와 도로망을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지로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철도와 도로망으로 끌어온 수요의 집중을 위해서 흡사, 프랑스의 모든 떼제베 고속철도의 시작점이 되는 스위스의 바젤역과 같이 인천역을 메가 스테이션으로 만들어서 수요가 인천 원도심으로 집중되게 해야 합니다.
신의원은 인천국제신항 건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내양, 남항의 포괄적 이동이 필요한데 영종 남쪽 일대에 인천국제신항을 만들고 개발 이익금으로 도로철도망 구축에 활용하자는 겁니다. 항구 및 물류, 회사법원과 해양학교 등 관련 인프라 직접화로 세계적인 항구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항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천 항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은 소유권 이전 문제로 내양 재개발부터 쉽지 않은 상황. 신의원이 제시한 인천국제신항 건설 또한 인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의회가 민선 8기 인천시를 상대로 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을 담당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기획단에 대한 행감이 진행됐는데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내양과 주변 원도심 지역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제물포 르네상스 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또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선 시민들이 이 사업에 공감하고 있는지 또 현실성 있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겠다. 그 취지는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성에 맞지 않다면 이 기획 단계부터 모든 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계획했다가 이게 아니라고 하면 정말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올겨울을 걱정하는 인천 시민들이 있다는 걸 살펴보면 더 실효성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들을 쓸 수 있는 그 계획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상 플랫폼 사업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상상 플랫폼은 내양 곡물 창고를 개조해 문화 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 사업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국비와 시비 등 400억 원. 하지만 시행사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건설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는 수개월째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었다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유치권 행사가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전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뭔가 행정에서의 조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애당초 사업 대상자의 자금 능력 검증을 시가 소홀히 했던 부분 아까 지적했고요. 근데 처음에 CGV가 낙찰을 받다가 경제성을 이유로 포기했을 때 사업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무리하게 민재사업으로 강행을 한 것이 항언이 되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인천시는 협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 비용을 우리 인천시가 그걸 이제 회수하는 돈을 주고 감정 평가를 하게끔 됐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리가 사고 그 처음에 당초에 그 대부 공모라는 거 20년간 사용률을 이제 중지시키는 거죠. 그 이제 사업 협약 해지입니다. 유 시장의 핵심 공약을 담당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기획단.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 예산으로 5조 3천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 역대 예산 중 최대 규모인데요.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은 5조 3,541억 원. 올해 본 예산 대비 5,57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4조 2,0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9,692억 원, 기타 이전 수입과 자체 수입 1,780억 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 방향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2023 인천교육정책 역점사업,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무상 복지 지원, 학교 재정 지원, 인건비 기관 운영 경비 등입니다. 먼저 학생 성공 시대를 위해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 교육, 진로 진학 직업 교육, 디지털 생태 교육, 세계를 품은 인천 교육 등의
5,5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교육정책 역점 사업으로는 기초학력 보장, 사회정서학습, 1인 1 예술 스포츠 교육, 학습 코칭단 운영 등 343억 원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은 성면, 냉난방 교체, 내진 보강 외벽 개선, 다목적 강당구와 급식시설 현대화, 화장실, 창호, 옥상 방수 공사, 교실 증축 체육시설 개선 등 6,120억 원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 지원비로 6,0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등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을 위해 공립학교 학교 기본운영비 3,090억 원, 사립학교 사학재정 지원 2,284억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2조 5,847억 원, 기관 운영 경비 2,874억 원 등 총 3조 1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전국광역시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나도록 수당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인천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국 광역시 최초로 지역 농어민에게 연간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와 예산 분담 문제를 놓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시 군구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데는 이제 강화, 옹진, 또 서구 일부, 중구 일부 뭐 이렇게만 이제 한 4군데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농업에 대한 그 수당 문제라든지 농업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 불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예산을 좀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편성이 돼 있지도 않고 새로운 수당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간의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해야 되고 사회보장제도 심의의 승인 요건이 해당 분구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분구 상황이 좀 다 다르고 그래서 군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 군구와 공익수당 관련 예산 협의를 시도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관련 규정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강화군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인천시와 일부 군구 간 협의가 이뤄지면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2022년 8월 23일 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답변 나온 게 70% 이상의 동의는 법에도 없다. 그다음에 인천시와 심한 군구만의 합의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군구하고 어떤 협의 서로의 어떤 협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지 이후에 새로 개정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탄력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면서 군구별로 다른 분담 비율을 정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구별 다르게 지원하는 부분 혹은 다른 금액과 다른 분담 비율을 정하는 부분들은 군구에서 다른 시도의 예처럼 군구에서 따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이 밖에도 15년간 지지부진한 청라 로봇랜드 사업의 해결을 촉구하는 질의 등도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중학교 출신 85명이
학도병으로 참전했는데요. 생존 유공자는 물론 학교의 육군 17사단이 명패를 증정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무공훈장 수여자의 유가족을 발굴해 훈장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철모, 잔뜩 녹이 쓴 칼빈 소총, 달아 밑창만 남은 전투화, 한국전쟁 참전 국군유해 발굴 유품에서 치열했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10대 앳된 나이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구순의 노병은 당시엔 누구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다고 말합니다. 주로 뭐 17, 18세, 20세 전후에 그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갔으니까 뭐 고생이 되는 거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렇죠. 뭐 일단 전쟁이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그 고생 같은 거 뭐 그 당시에는 고생된다 그런 생각은 들지가 않았죠. 참전 용사 사이에 자리한 유가족. 1951년 4월 강원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고 신수창 일병의 조카 부부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지만 유가족을 찾지 못해 국가유공자 등록은커녕 무공훈장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수십 년을 살다 이번에야 군 당국의 도움으로 훈장증과 무공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을 애타게 찾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전에 바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머님은 70년 동안을 찾으시다가 유가족 유전자 등록까지 다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묘소를 찾아 뵙고 이 훈장증 갖다 어머니 묘비에 바쳐드리고 돌아가신 분이라도 또 한 업계 이렇게 해드리도록 노력할. 인천중학교 출신 학도병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모교에서 열렸습니다. 육군 제17사단은 학교의 참전 용사 85분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생존 참전 용사 11분에게도 일일이 축소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적의 포압해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때 선배님들께서는 주저없이 전쟁의 화염 속으로 뛰어드셨으며 정말 용맹하게 싸우셨습니다. 선배 전우들의 의료움과 애국심, 투철한 군인 정신과 희생 정신을 본받겠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인천 아파트 분양 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기 시작했는데요.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분양한 부평구의 한 재개발 사업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청약 당시 일반 분양에서 6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9월 검단에서도 25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이 나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아파트 분양 시장의 온기는 식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계양구 도심의 한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0.94대 1의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과 11월 잇따른 인천 지역 아파트 민간 분양에서도 미분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종 지역에서는 0.24대 1과 0.56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고 연수 지역에서도 0.31대 1의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공분양에서도 미분양 현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LH는 지난 8월과 9월 영종과 검단 지역에서 1.14대 1과 5.79대 1의 분양 성적을 거둔 뒤 10월과 11월 영종 지역 분양에서 0.33대 1과 0.08대 1의 청약 결과를 얻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사이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늘기 시작한 가운데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게 되면 입주까지 3년이라는 불확실성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분양보다는 오히려 기존 주택이 가격이 더 떨어지면 구입하겠다라는 분들이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이 멈춰야 되기 때문에 분양의 기간에 대한 리스크, 그 부분 때문에 미분양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할인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반기 분양 일정을 미뤄온 건설사들 중에는 사업 지체 시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할인 분양을 감안한 채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에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 가능성까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영명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하철 역사 표지판을 보면 역 이름 옆에 괄호로 인근 건물이나 기관 명칭을 써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중요한 광고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잇따라 유찰된 지하철 영명북이 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명북이는 도시철도 기존 역명 앞에 기관명을 추가로 표기하는 겁니다. 역사 내외부 안내판, 스크린도어, 전동차 표기는 물론 하차 안내 방송도 포함됩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유상으로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역사 인근 관공서나 기업체, 대학교,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9월 1호선 7개 역, 2호선 8개 역에 대한 영명북이 판매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계약기간 3년의 감정평가를 거쳐 최소 금액은 부평 삼거리역이 1,188만 원, 최고 금액은 인천시청역 5,385만 원입니다. 재공고까지 했지만 두 차례 공고 모두 15개 역사에 입찰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유찰됐습니다. 공사는 원도심 역사 주변에 광고를 유치할 기관이 마땅치 않다면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기관을 찾아가거나 방문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영명북이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사용료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용료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공사는 2020년 대비 올해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영명북이 광고 수입은 50% 가까이 증가했고 다른 지방교통공사에 비해 영명북이 대상역 대비 계약 건수도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김장 재료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래포구를 포함한 지역의 전통 어시장에서 국산 새우젓을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장철을 맞은 소래포구 어시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건 소래포구 특산물 새우젓입니다. 우리 새우젓하고 갈치젓하고 무말랭이 이런 거 사왔어요. 맛도 맛있고 제품이 일단 좋잖아요. 싱싱하고. 새우젓은 새우를 잡는 시기에 따라 오젓과 육젓, 추젓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을 새우로 만든 추젓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강화 추젓을 제일 많이 사가요. 그리고 싸고 추젓이 저렴하고 안 짜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갑니다. 올해 소래포구에선 추젓 1kg에 1만 원 선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새우 어획량이 늘면서 새우젓 시세가 10%가량 떨어졌습니다. 해수부는 김장철을 맞아 전통 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입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나 이렇게 침체된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활기가 넘치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 소래포구를 찾아주셔서 국내산 생새우나 젓갈류를 사가시면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소래포구와 연안부두를 비롯해 전국 전통 어시장 15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소외 이웃들은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추홀구 하객동 일대입니다. 연탄을 지고 언덕길을 오르고
굽어진 길을 따라 수해 가정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혹시나 연탄이 무너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쉽지 않고 연탄이 깨질 것 같아서 되게 걱정되고, 그리고 날도 따뜻해서 좀 많이 땀도 나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 연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객동 일대는 추운 겨울을 연탄으로 보내야 하는 가정들만 수십 가구. 하지만 도로가 좁아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사람 손으로 연탄을 옮겨야 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지게마다 연탄은 가득이지만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연탄을 내릴 때 마음이 편해지는 마음이 있고 다시 무거워지는 마음이 편해지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제 느끼는 부분이 와야지 느껴지는 거지. 연탄을 받은 수혜자들은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말 고맙다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많이 이렇게 마음껏 좀 힘을 드리고 뭐 축복해주고 싶은데 표현을 잘 못해요. 인천교통공사는 정기적으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탄 나눔에는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 월급의 우수리를 모아 마련한 겁니다. 조금만 어렵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따뜻함을 같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진행된 연탄 나눔 봉사.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정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 시립무용단이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를 무용극으로 재창작한 작품 비가를 무대에 올립니다. 신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주체적 의지를 창작 무용극으로 풀어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는 비극적 운명을 타고난 주인공 오이디푸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이자 동시에 부인이었던 여인 이오카스테. 고대 그리스 비극의 대표작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가 창작 무용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4년) 전 같은 작품을 선보였던 인천 시립무용단이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한 비가를 선보입니다. 주인공 오이디푸스 역엔 4년 전 같은 역을 연기했던 무용수 유승현이 맡았습니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려는 신의 운명. 그 운명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섬세한 몸짓으로 표현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운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인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오이디푸스는 비극적 운명을 운명에 저항하고 극복하고 그런 대단한 용기가 있는 인물이다. 윤성주 예술감독은 기존 작품의 서사 구조를 벗어나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여주인공 이오카스테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오카스테가 자식을 잃은 그 때의 심정과 또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는 뭐 이런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려고 좀 애를 쓴 작품이죠. 무용수들의 화려한 춤사위와 어우러지는 극적인 음악과 무대도 볼거리입니다. 한 인간이 타고난 비극적 운명. 이번 작품 비가는 그 운명에 저항하는 건 존엄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의 원픽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대표하는 소장품인 백남준의 다다익선. 4년여의 보존, 복원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5일 재가동을 알렸는데요. 다다익선의 재가동을 기념해 다다익선의 설치부터 34년간의 운영, 보존 과정을 담은 아카이브 기획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다익선 즐거운 협연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대표하는 소장품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최근 4년여의 복원 과정을 거쳐서 다시 켜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아카이브 기획 전시입니다. 네, 백남준 선생님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면서 즐거운 협연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그 표현은 백남준 선생님이 개인이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수많은 테크니션, 엔지니어, 무용가, 가수, 퍼포먼서들과 협업해왔던 그런 작업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협력했는지 그 과정이 좀 보였으면 하고, 오늘날 35년이 지난 지금도 관람객들이 이 다다익선을 통해서 백남준이라는 작가와 즐거운 협연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백남준의 그 다다익선이 영상작품으로 4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4채널을 위해서 백남준 작가가 14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프트웨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채널을 구성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아주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처음으로 백남준 선생님이 보낸 영상 작품들 중에 작품으로 등록된 8작품을 전체 다 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이번 전시를 찾은 관람객이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